지난 시간에 투자율이 상승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감가상각률,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변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어서 자본 스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본 스탁이 감소하는 경우, 이제 이어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러한 형태의 그림은 이걸 이제 impulse response function, 그냥 뭐 impulse respons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충격 반응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격 반응 함수, 네. 이걸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몇 가지 실험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우 모형에서 감가상각률이 변화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최초 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처음에 감가상각률은 델타 1이었었는데 이 감가상각률이 이제 델타 2로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은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곡선을 그렸는데요. 첫 번째가 생산함수고, 그 다음에 생산의 일부 S만큼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자 이게 생산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게 투자 곡선이고, 뭐 투자 함수 그냥 괜찮습니다. 투자 곡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델타 1 수준이었었는데, 뭐 예를 들면 10%였습니다. 연간 10%였었는데 감가상각률이 뭐 한 15%로 상승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죠. 대체로 뭐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 전보다 빠른 속도로 마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 체질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실제로 피지컬 캐피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였는데 이제는 주로 뭐 지식 생산, 뭐 R&D라든가 이런 어떤 날리지 베이스드 이코노미로 만약에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R&D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날리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은 사실상 감가상각률이 비교적 빠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로 이행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생산 과정에서 그런 R&D나 아이디어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아이디어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생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감가상각률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 내 어떤 내전이 발발했다든가, 혹은 경제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서 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뭐 여러 곳곳에서 뭐 충돌이 발생한다든가, 뭐 노사분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뭐 파업이라든가 노동쟁의,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전, 시빌 워 같은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률이 높아졌다, 상승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이그젬플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델타 1에서 델타 2로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곡선이 뭐 우리 직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가 전보다 커지는 거죠. 가로축의 변수가 K이고,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는 감가상각분이 얼마만큼이었냐면 델타 1의 K만큼이 이제 감가상각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델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커브가 전보다 더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피봇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shift라고 하고요. 이동이라고 표현, 뭐 다 같은 이동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건 이제 우리가 shift라고 표현을 하고, 완전히 평행하게 이동한다면 parallel shift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rotate 한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rotat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긴 이동하는데 어느 한 점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 로테이트 한다 혹은 피봇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로테이트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 이동이기는 하지만 예, 쉬프트의 어떤 이동과 이제 피봇 혹은 로테이트의 이동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스탁이 전혀 없었더라면 감가상각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감가상각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 피봇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선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습니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델타 1 수준에서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감가상각만큼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감가상각 같아지는 점이 어디냐면 이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일 테니까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이 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경제가 얼마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K스타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가상각률이 델타 1에서 델타 2로 상승한다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우선 그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감가상각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곡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감가상각률이 델타 1에서 델타 2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감가상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훨씬 더 그림이 나이스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점이니까 이제 이 점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뉴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K 더블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K 더블 스타다. 결과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은 K 스타에서 K 더블 스타로 이렇게 이동해 갈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에요. K 스타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 보면 K스타 수준에서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에서 투자는 얼마만큼 이루어지냐면 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을 K스타만큼 가지고 있다면 투자는 이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얼마만큼 이루어지냐면 감가상각 곡선을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이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드냐면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가상각률이 상승한 직후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대충 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한 이만큼까지 줄어들겠죠.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한 기간이 지나면 뭐 대체로 1년 정도가 지나면 1인당 자본 스탁이 크게 줄어들고요. 이 길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기간 이후에 1인당 자본 스탁은 많이 줄어들어서 K 더블 스타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요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게 되냐면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지고 이만큼이 투자고요. 이걸 K1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K1만큼의 자본을 갖게 되는데 그때 투자는 이만큼 자본 스탁은 감가상각은 죄송합니다. 이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이 K1만큼 있을 때에도 여전히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은 K 더블 스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지만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이제 크게 줄어들어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전의 스테디 스테이트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스테디 스테이트끼리, 그 스테디 스테이트 이전의 스테디 올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제 가는 상황은 우리가 봤고요. 이제 올드 스테디 스테이트와 뉴 스테디 스테이트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스테디 스테이트와 뉴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한번 보시죠. 이전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고 비교적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았습니다. K스타고 그때 1인당 GDP 혹은 1인당 산출량은 이제 Y스타였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1인당 GDP가 만들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이제 뉴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냐면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감가상각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 높은 그러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전부 다 줄어든 K 더블 스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전부 다 줄어들었으니까 생산량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전부 다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K 더블 스타를 따라서 얼마만큼이 생산되는지를 찾아보면 이제 생산량은 1인당 GDP겠죠. 혹은 뭐 1인당 산출량은 이제 Y 더블 스타가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는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냐면 전보다 더 적은 자본 스탁의 수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1인당 GDP도 전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는 올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뉴 스테디 스테이트로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이제 똑같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상황을 봤었냐면요,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처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크게 하락해요. K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타, K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가겠죠. 이제 K가 처음에 크게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인당 산출량 혹은 1인당 GDP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비교적 뭐 한 기간 혹은 두 기간 이내에 1인당 GDP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할 거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1인당 GDP는 Y스타 수준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인당 GDP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해 버리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종의 이제 퍼머넌트 인크리즈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죠. 퍼머넌트. 죄송합니다. 퍼머넌트 인크리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스펠링 원래 잘 몰랐는데 스펠링도 자꾸 틀려요. 퍼머넌트 인크리즈 한번 상승하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률이 퍼머넌트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이 크게 하락하고요. 그로 인해서 1인당 GDP도 크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 1인당 GDP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또 떨어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GDP는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 수준인 Y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자본 스탁이 이제 파괴되는 상황인데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이제 파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앞서 두 번의 익스페리먼트는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뭐였었냐면 모형의 파라미터인 S가 상승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조금 전에 봤던 감가상각률이니까 마찬가지로 모형의 파라미터인 델타가 상승하는 경우였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뭐냐면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니까 K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모형은 변수들과 이제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는데
모형의 파라미터는 사실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A와 S와 델타예요.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을 보여주는 이제 A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 저축률을 보여주는 S, 감가상각률, 델타 이 세 가지만 파라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다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은 이러한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이 결정된다는 걸 봤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고 봤더니 1인당 자본 스탁을 무엇이 결정하냐면 바로 SA 델타가 결정한다는 걸 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투자율과 총 요소 생산성과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이 사실상 스테디 스테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들이 달라지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이 뭐냐면 S가 상승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봤던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입니다. S가 상승하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상승한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였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서 하락한다는 걸 봤었어요. 델타가 상승하면 바로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 조금 전에 봤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 K스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K스타에서 K 더블 스타로 간다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S와 A와 델타와 같은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고 순전히 K가 달라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걸 한번 세 번째 실험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쪽에서도 봤듯이 1인당 GDP 혹은 1인당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모형의 파라미터인 A, S, 델타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퀘이션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가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형은 결국 이제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들과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뭐 1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도 사실상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것을 변수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a와 b는 사실상 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어떤 주어진 값이고 혹은 이걸 우리가 뭐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이제 x와 y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1인당 자본 스탁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파괴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태풍의 피해라든가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뭐 쓰나미가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형태 혹은 뭐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내전 상황으로 인해서 뭐 지역 내에 여러 발전소가 파괴된다든가 뭐 산업 설비들이 파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모형 경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앞서 봤던 것은 델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갈 텐데 그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냐면 이전 수준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수준도 더 낮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결정되고 그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일시적으로 파괴가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가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변화, 자본 스탁의 파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 경제는 최초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어요. 최초에. 자, 그렇다면 투자 곡선과 투자 곡선이고요.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K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스타만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인, 자연재해, 뭐 전쟁, 뭐 등등등 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K스타에서 이제 K만큼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스탁의 파괴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스테디 스테이트 K스타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 스탁의 파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익스페리먼트와 대조되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생산함수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 곡선도 달라지지 않고 감가상각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달라지는 곡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에서 출발하는가 그 출발점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K스타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어서 1인당 자본 스탁은 K가 돼요. 자, 우리가 앞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지 1인당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어서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게 되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어떤 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가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프로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했던 엑서사이즈와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은 K로 이만큼입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K고요. 지금 현재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제 out of the steady state이에요.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out of the steady state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보다 더 적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K스타로 수렴해 갈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이 K인데 그때의 투자는 이만큼이고요. 그때의 감가상각은 이만큼이에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만큼 이게 바로 net investment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net investment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늘어나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그때의 투자는 이만큼, 감가상각은 이만큼, 또 요만큼 또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전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예측, 뭐 이제 저는 프리딕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프리딕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 예측하는 바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1인당 GDP를 다시 한번 보고 1인당 GDP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본 스탁이 파괴되기 전에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으니까 그때의 1인당 GDP는 이제 Y스타만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출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본 스탁이 파괴된 이후에 1인당 GDP는 이제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Y스타에서 Y 수준으로 뚝 떨어진 다음에 이제 자본 스탁이 늘어나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 서서히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1인당 GDP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면 그때는 비교적 성장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점차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도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증가율도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인당 GDP가 자본 스탁이 파괴되기 전에는 Y스타 수준에서 이렇게 일정하다가 자본 스탁이 파괴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늘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전 수준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하게 되겠죠. 똑같은 그림을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어요. 자본 스탁이 파괴되기 전에. 그래서 1인당 GDP가 이제 일정한 값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자본 스탁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1인당 GDP가 이제 툭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자본 스탁이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축적이 되니까 1인당 GDP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사실상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만큼 1인당 자본 스탁, 1인당 GDP가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스테디 죄송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떨어졌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떨어져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K 스타가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이쪽에 떨어지면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보다 더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이 왼쪽에 떨어졌을 때 더 적은 수준일 때 멀면 멀수록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비교해 본다면 언제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기 있을 때 더 빨리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많이 늘어나고 물론 더 빨리 늘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이번에는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솔로우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모두 세 가지 곡선을 그렸었습니다. 하나가 생산함수고요. 그래서 생산함수는 y의 k의 3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하고 투자 곡선은 i는 1인당 GDP의 S 비율만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S 곱하기 생산함수 A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표현을 했었어요. 감가상각은 이제 델타의 K. 자, 그런데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생산함수가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함수에 총 요소 생산성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함수에도 투자 곡선에도 총 요소 생산성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혹은 뭐 생산성이 변화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함수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투자함수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S가 변하거나 델타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이 세 가지 곡선 중에 딱 하나의 곡선만 변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S가 변하는 경우에는 투자 곡선만 달라지고 감가상각률이 변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곡선만 달라져요. 하지만 생산성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곡선이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 텐데 생산함수 당연히 이동하겠죠. 생산함수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곡선도 이동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에 생산함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당연히 이제 원점은 원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피벗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벗한다고 뭐 잘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 그냥 shift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산함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보다 A가 커졌으니까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생산함수의 A가 전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생산 모형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A가 낮은 국가, 상대적으로 A가 낮은 국가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생산함수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표시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A가 큰 국가, 높은 국가는 비교적 생산함수가 이렇게 위쪽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동하는 경우는 마치 꼭 이러한 생산함수에서 이러한 생산함수로 이제 이동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죠. 그 생산함수 위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투자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커졌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투자 함수 이동하고 생산함수 이동합니다. 이제 하지만 감가상각 곡선은 변하지 않겠죠. 이제 델타만 있으니까 델타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감가상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A가 증가하기 전에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A가 상승하기 전에 A가 증가하기 전에 A 증가 이전의 투자 함수겠죠. 투자 함수와 감가상각 곡선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이 점이었고요. 그래서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K 스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경제에서 A가 늘어나기 전에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은 K 스타만큼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얼마만큼의 1인당 산출량을 얼마만큼을 생산했냐면 그때 1인당 산출량은 이제 Y 스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A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함수, 그 다음에 투자함수가 다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형 경제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투자 곡선과 이제 새로운 죄송합니다.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겠죠. 감가상각 곡선은 새로운 감가상각 곡선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점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될 거고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K 더블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가 1인당 자본 스탁을 K 더블 스타만큼 가지고 있다면 1인당 산출량, 1인당 GDP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새로운 생산함수를 따라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1인당 산출량 혹은 1인당 GDP가 돼요. 자,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K-스타로부터 K-더블스타로 이동하는지 1인당 GDP로 봤을 때 이제 Y-스타에서 어떻게 Y-더블스타로 이동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요 점에 있었고요. 자, 요 점에 있을 때 이제 A가 전부 다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편의상 한번 이전의 투자 곡선 같은 것들은 다 지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투자 곡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의 생산함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의 생산함수도 다 지워버리죠. 그러면 이제 비교적 나이스한 그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보다 흰색으로 덧칠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최초의 1인당 GDP가 이제 요만큼 K-스타였었고요. 자, 여기에서 투자는 얼마만큼 이루어지냐면 전부 다 이제 투자가 늘어나겠죠.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율 S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S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과 똑같이 생산을 해서 더 많이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S가 커져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전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그런 거고요. 생산은 똑같은데 전보다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최초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투자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생산성이 높아져서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것이고 최초 이 시점에서요.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난 거예요. 최초에 이제 K스타 수준에서 지금 투자는 이만큼 발생할 거잖아요. 자, 이만큼이 자본 스탁이 K스타만큼일 때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A가 전부 다 커졌으니까
전부 다 커졌으니까 그 말은 그만큼 생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도 K스타로 똑같고 투자도 똑같은데 A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늘어난 A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은 전과 동일하겠죠. 자,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렇게 이동해 가고 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보다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지고요. 여전히 감가상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은 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K스타에서 K 더블스타로 수렴해 갈 거예요. 자본 스탁이 K스타에서 K 더블스타로 수렴해 가니까 1인당 GDP도 Y스타에서 이제 Y 더블스타로 수렴해 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K가 늘어나는 정도나 이제 Y가 늘어나는 정도의 상당한 이렇게 점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생산성 증가가 1인당 GDP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1인당 GDP만 한번 보세요. 자, 최초의 1인당 GDP 수준은 이제 Y스타였었어요. 요점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점에 있었습니다. 1인당 GDP Y스타가. 자, 그런데 생산성이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으로 이동해 가겠죠. 자본 스탁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늘어나게 되면 산출량은 이제 이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산출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투자가 감가상각을 초과하게 되고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 이제 생산함수를 따라서 새로운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갈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요점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상당한 1인당 산출량의 이제 증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그려보면 생산성이 증가하기 전에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A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산출량이 늘어나게 돼요. 1인당 산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고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서 또다시 투자가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1인당 GDP는 Y스타에서 이제 Y 더블스타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까지 우리가 네 번째 익스페리먼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